안녕하세요. 코인 생존기의 차례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오늘 처음부터 보는 화면은 이게 비트코인 에버리지 마이닝 코스트라고 해서 평균 채굴 가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파란색이 현재 들어가고 있는 평균 채굴 가격인데 과거부터 약간 비트 차트 마냥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가 이제 비트의 채굴 이게 줌이 지금 안 돼요. 죄송한데 이렇게 하면 되나? 되네. 여기 보면 지금 딱 이게 비트 채굴 가격, 이 파란색, 이 파란 선이죠. 이 선보다 현재 비트 가격이 아래에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다들 보이시죠? 근데 생각보다 비트 채굴가보다 비트의 가격이 아래에 있는 경우가 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중요한 건 이렇게 비트가 채굴가격보다 아래에 있을 때 그 이후에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결국에는 가격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해 왔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16년도부터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여기서도 비트 가격이랑 이제 벌어지면서 비트가 올라가면서 체력보다 확연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이러한 구간 속에서도 비트가 이제 가격이 오르진 못했지만 이 구간이 지난 다음에 또 비트 가격보다 상회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비트의 가격이 채굴 원가보다 아래에 있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올라갈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근데 이게 사실 해시리브랑 같이 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것만 보기에는 그래서 언제 얼마나 기다려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 답변을 드리기가 되게 모호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기간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2달 정도였고 여기도 한 2달 정도인 것 같아요. 뭐 기간이 그래서 적어도 2달 이렇게 걸릴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려면 일단 시리브랑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보겠습니다. 사실 수요일 날 영상에서 찍었던 거는 그날 CPI 발표와 FOMC 금리 결정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예상치도 못한 뭔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있었던 CPI 발표 날에는 시장 고점이었고 FOMC 날에는 시장 저점이었는데 CPI와 FOMC가 둘 다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어느 한 방향이 나오고 그 방향으로 밀고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으나 올랐다 내려가지고 제자리 빔을 만들어서 이런 게 가능하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못했던 부분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고,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뭐 데이터 하고 맨날 파월에 하는 얘기는 사실 똑같아가지고 이제 보기도 귀찮고 약간 그런 상황인데, 인플레이션은 줄어들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자체가 3%대까지는 왔는데, 2%대 진입 참 어렵구나라는 거를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월이 얘기하는 거는 뭐 항상 똑같죠. 인플레이션이 뭐 완화되었지만 너무 높다. 장기 인플레이션 목표 2%를 가야 된다. 그리고 뭐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했다. 연준은 실업률이 여전히 낮다고 말한다. 뭐 인플레이션 2%로 향할 것이란 더 큰 확신과 뭐 데이터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어쩌저한데 뭐 사실 이거는 너무 뻔한 얘기고 근데 파월의장은 경제가 견조하고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면 금리 인상은 더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금리를 뭐 안 내릴 거라는 뉘앙스를 계속적으로 풍기고 있어요. 사실 금리와 무관하게 결국 돈은 또 뒤에서 풀리고 있으니까 좀 여러모로 꼬로만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최종 보스라고 해서 이제 마이클 리버리가 올렸던 사진인데 인플레이션을 어디서 확인하냐? 이제 코스트코에 있는 핫도그의 가격이 1.5달러. 무려 1.5달러라는 거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왔다. 이게 최종적으로 올 게 다 왔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코스트코는 진짜 박앤 세일 그 자체잖아요. 항상 대량으로 사고 뭐 그래서 핫도그랑 피자 이런 거 싸잖아요. 저는 코스트코를 사실 인생에서 가본 적이 3번 정도밖에 없어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그 기억은 나요. 원래 코스트코에서 핫도그나 이런 거 시키면 피클이랑 양파 이런 걸 주는 게 대한민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무제한인데 그 무제한 주는 서비스를 없애고 이제 소분해가지고 먹을 만큼만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너무 많은 한국인들이 이제 세벼가고 더 달라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서인데 가끔 이런 거 볼 때마다 우리나라가 중국인가 대한민국인가 싶을 경우가 꽤 많아요. 뭐 KFC는 아직 아닐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원래 영미권에서 들어온 프랜차이즈들 보면은 음료 같은 경우가 무한리필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 컵 음료 무한리필을 너무 많이 가져가고 막 자기 물통 가져와서 그냥 음료수 퍼가고 막 이래가지고 없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스트코 아까 이걸 준비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코스트코 양재점이
한국에서 아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매출을 일으켰다고 해요. 전 세계에서 매출 1위가 양재점이라고 하는데, 핫도그 기계를 제가 잘못 드린 게 1985년 이후로 핫도그 콤보는 코스트코에서 최저가 정책으로 1달러 50센트, 1.5달러가 지금까지도 동결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핫도그 FOMC 금리 거의 지금 40년째 동결 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은 핫도그 가격이 오르면 진짜 인플레가 온 거다. 그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연준은 3회에서 24년에 단 1회 금리를 보여준 업데이트된 점도표를 발표했다. 올해 금리라가 3번을 예상했는데 한 번 정도 할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이크로스트레치의 마이클 세일러 이 와중에도 마이크로스트레치는 2025년 전환사채 6억 5천만 달러를 상환하고 모든 전환 요청을 주식으로 결제했다. 근데 이제 마이클 세일러가 조만간 또 비트를 이제 사기 위한 채권을 발행한다라고 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와중에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를 또 사려고 한다. 더 사려고 한다. 사실 세일러가 대장인 줄 알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ETF를 신청해서 이제 승인되는 회사들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비트를 모아오고 있기 때문에 다들 좀 발등에 불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자, 그리고 미국 SEC 의장 게리 겐슬러 드디어 게리 겐슬러가 약간 자신의 입장을 조금 바꿨습니다. 지금 빌 할거티 상원 의원에게 이더리움 현물 ETF S-1의 승인이 올 여름 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을 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여름은 6월부터 8월까지이다.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여름이 이제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이라고 하긴 하는데 보면은 이 6, 7, 8 이더리움이 ETF가 된다. 현물이. 그러면 이더리움이 비트를 아웃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러한 한두 달이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전 들긴 해요. 마치 2017년도 6월과 7월과 같은 느낌으로다가 이더가 좀 더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토시 차트도 좀 이미 많이 박살 나 있기 때문에 이더가 딱 비트보다 더 많이 오르기 좋은 상황이긴 하죠. 네, 그리고 방금 SC 의장 게리겐슬러 이더리움 ETF가 영이름에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상원에 말을 했다. 게리겐슬러 갑자기 이런 뉘앙스를 보이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 대선의 영향도 있고 그동안 여기저기서 후드라마드로 뚜까 맞은 영향도 꽤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자, US 110D 나스닥을 먼저 좀 보면서 갈게요. 이제 있었던 FOMC와 CPI 이후에 결국 나스닥은 좀 올라가는 모양으로 나와 있는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 그래도 불구하고 비트의 모양은 약간 꼬름해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은 뭐가 있냐? 일단 비트 기준으로 보았을 시에 6만에서 6만 4천대 이 두 가지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있고 위로는 저항선이 7만 400이 있는데 이 7만 400을 한번 가면 여기 헤딩을 하는 순간 이번에는 이 위로 뚫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나 지금이 딱 그 중간 가격에 있어서 사실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트코인의 채굴 원가가 지금 7만 4천 달러인 걸 감안한다면 현재 가격이 채굴 원가보다 아래에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이 해시 리본인데 다시 또 많이 좁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4시간을 쪼개면은 이렇게 위에 있는 이 선이 내려오고 있고 아래 선을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만나서 키스하고 올라가는 순간 다시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면 해시리본이 끝나고 채굴자들의 행복이 끝났기 때문에 또 추가 상승을 분명하게 불러일으킬 것 같은데 원래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저는 이 해시리본이 딱 끝나서 카피슐레이션이 끝나가지고 정상화 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네요. 그래서 길어봤자 다음 달 이맘때 아니면 이번 달 안에 이게 끝나지 않을까 다시 이렇게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또 중간에 생기면서 분명히 바뀔 수 있겠죠.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이더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렇게 모양이 좀 가득 잡히는 것 같은데 이 초록색 선 3,000달러 정도가 기준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는 약간의 더블탑 모양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사토시 차트를 보게 되면 여기가 매수 존으로 제가 옛날부터 박스를 쳐놨는데 애매하게 딱 들어왔다 다시 올랐거든요. 근데 재차 여기로 온다면 완벽하게 매수하기 좋은 그러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0.0416에서 0.046 정도까지가 오면 무조건 매수하기 좋은 자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토시 차트예요.
비트 자체로는 사실 그렇게 할 말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번 주 움직임이 좀 그렇기도 하고, 원래 6월, 7월, 8월의 비트 움직임이 분명히 움직임은 있죠. 근데 생각보다 작년이랑 비교해 드릴게요. 저 작년이랑 비슷하다는 느낌 좀 받거든요. 보시면 이제 4월부터 여기가 6월 달이고 7월 달이고 8월 달이고 9월 달이고 10월 달부터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좀 비슷해요. 보면 4월 달에 이렇게 흘렀다가 올랐다가 다시 흘렀다가 횡보했다가 올라가는, 여기 흘렀다가 올라갔다가 횡보했다가 약간 흐르는 모양인데, 이 6월부터 이 9월까지 이런 움직임이었거든요. 결국에는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횡보했다가 올랐다. 요러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요런 느낌인데, 지금 약간 이런 느낌 비슷하게 가고 있다.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결국은 뭐 지금까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여기서 사나 뭐 차이가 있다고 하면 있을 수 있지만, 꼭 차이가 있긴 있는데, 사실 뭐 이거를 이 상황에서 보고 있으면 어디가 고점이고 저점이 정확히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구간이 지난 지금을 본다면, 아마 지금의 구간이 또 이 구간이 된다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위의 구간이 크니까, 사실상 뭐 스트레스를 사실 받을 필요가 별로 없거든요. 스트레스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뭐 제가 현재라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바꿀 수 있는 건 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바꿔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서 내가 스트레스 안 받을 노력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 전달 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의거하자면 결국에 오르기 전이긴 하다. 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주말 잘 보내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